반도체는 계속 끌고 가야 된다. 이 가격대까지 이제 올라왔으면 좀 예민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기울기가 꺾이거나 횡보하는 그렇죠. 거를 예. 두려워하잖아요. 소부장 기업들이 최근 분위기가 좋았는데 저도 한번 이렇게 쭉 봤더니 이 안에서도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네, 이민수의 경제 토크 이지은 대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 전략 소부장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간 팔긴 팔아야 해요, 사실은 그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내가 그냥 안 팔아, 죽을 때까지 가져가. 전원 주식처럼 2만 원에 사서 뭐 200만 원 될 때까지, 그러면 지금 200만 원이니까 와, 2천만 원 갈 때까지 난 안 팔아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렇진 않단 말이죠. 이번에도 몇 차례 흔들려서 그쵸, 언제 이걸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볼 때 뭘 봐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해요? 예. 결국 숫자를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술이 지금 AI 관련된 기술이 이제 발전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기잖아요. 네. 거기에 발맞춰서 그 기업들이 기술에 대한 충족도를 계속 보여주는지 이 부분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반도체는 좋다. 반도체는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고 많은 이제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이 가격대까지 이제 올라왔으면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긴장하고 수출 데이터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적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볼 시기는 분명히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SK 쪽에서 나온 게 삼성전자 61만 원, 하이닉스 400만 원이었는데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2028년, 9년까지도 이 수요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지금 뭐 안 그래도 자금 조달 이슈들이 있는데 이 자금 조달의 이슈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구글이 800억 달러 자금 조달 유상증자 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워렌 버핏의 회사가 또 참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세히 뜯어보니까 그 보수적인 회사가 들어갈 정도면 아직까지는 이쪽 관련된 시장이 전망이 좋구나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금 조달 이슈가 나왔을 때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낙수 효과를 보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2분기, 3분기 실적들이 꺾이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번 젠스랑 CEO와 회동에 있어서 이 전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에 뭐 가장 좋았다. 미팅 중에 가장 좋았다라는 이야기하면서 HBM4E, HBM5까지도 언급을 했고 파운드리 관련돼서도 그룹 다음까지도 우리는 같이 할 것이고 자율주행 쪽도 같이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같이 엔비디아와 파운드리 관련돼서도 앞으로 향해 갈 것이고 또 여기에 이번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3분기 때는 흑자 전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 노출된 부분들이 정말 시기에 맞춰서 착착 기술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진행이 되는지 이제는 좀 예민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범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전분기보다 50%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낸드는 70%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데 시장은 두려워하는 게 이 가격에 대한 상승 그 기울기가 꺾이거나 횡보하는 거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나 좀 체크는 필요해 보인다. 근데 2분기에는 역시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HBM, 디램, 낸드 가격은 다 올라가는 추이고 15곳의 증권사가 실적 전망치를 내놨고 그거를 이제 추산을 평균으로 한번 해보니까 150조 정도가 나왔는데 두 회사 합쳐서요. 2분기 합쳤는데 2분기 실적 전망치 지금 삼성전자는 171조 영업이익이 88조입니다. 88조. 엄청난 건데 지난해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매출이 130%, 영업이익이 1788% 증가한 수치고요. 네, 진짜 직전 영업이익이 우리가 그때 57조 나왔을 때도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이 숫자가 맞아 막 이랬는데 그렇죠. 88조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역시나 디램 쪽과 낸드 쪽 다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파운드리는 2분기에는 적자가 역시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66% 정도 나오니까 이제 1분기랑 비슷하거나 소폭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는 이야기 나오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영업이익률 66%면은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더 웃돌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2분기 매출이 83조, 영업이익은 64조. 제가 뒤에 단위는 좀 빼고 앞에만 네. 얘기하기 드릴게요. 직전 분기 영업이익이 37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70% 넘어가는 거는 뭐 제조업 기반의 회사라던가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숫자인데 네. 이번에는 엔비디아 정도 이제 과거에 하는 수준이잖아요. 예. 정말 뭐 이게 네. 맞나라는 생각 들 음. 정도로 엄청난데 이번에 80%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TSMC와의 수익성 격차도 굉장히 좀 확대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TSMC가 2분기 기준으로 한 56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졌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훨씬 좋은 것 같고요. 또 최태원 회장이 우리가 이제 원래 증설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항상 취했었는데 약간 톤이 바뀐 것 같아요. 이 보수적인 스탠스가 1분기 때랑 2분기 때 좀 바뀐 게 2분기 때는 속도를 좀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객사들의 그런 분위기에 좀 동조해 나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서 소부장 기업들이 그걸로 최근 분위기가 좋았는데 생산 능력을 향후 5년 동안에 2배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수 효과적인 부분을 봤을 때 투톱과 소부장 쪽은 다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아이고 뭐 올라도 고민이 떨어지면 뭐 당연 고민이고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면 100만 원 찍었을 때 팔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79만 원에 다시 사고, 예, 208만 원에 팔고, 네. 다시 얼마야? 160만 원에 사고, 최근 저점 240만 원에 팔고, 어제 180만 원에 사면 좋겠지만 이거 이제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구부러진 차트를 핀다고 농담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자, 100만 원 올라간 거를 팔았어. 그런데 200만 원 되면 자신 있게 사겠어요?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사죠. 결국은 이제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음. 사실은 이 흔들리는 국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도 팔 때는 아니다, 그죠? 예,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제 물어보는 분들에게 뭐 일단은 분기이익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죠? 분기이익이라 말씀하신 가격이 꺾인다는 게 확인 될 때까지는. 근데 그것도 사실 어려워요. 나만 알아? 딴 사람 다 모르는데 회사 측이 나한테만 꺾일 것 같아라고 알려주겠어? 참 어려운데 행복한 고민이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쨌든 가져가야 되는 포지션이고 소부장들이 이제 이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결국은 증설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코스닥도 오를 때가 됐어요, 그죠? 그렇게 보면 이제 소부장도 전보다는 조금 이제 관심을 조금 더 두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소부장이 오늘은 전공정 쪽이 좀 좋더라고요. 유진테크, 뭐 원익 IPS, 테스 이쪽 라인이 좋은데 결국 전공정 쪽이 좀 좋았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증설을 땡긴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장비 도입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기대를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요즘 HBF라고 해서 낸드 관련된 뭐 이렇게 싼낸 거 네. HBM처럼 예약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증착 장비들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샌디스크도 그렇고 HBF 이야기를 꾸준히 시장과 소통을 하다 보니 그에 따른 수혜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장비 단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장비주들은 저도 한번 이렇게 쭉 봤더니 확실히 살짝 밸류에이션은 좀 높기는 높은 것 같아요. 기대감이 컸었던 만큼. 예. 그래서 장비주들은 이번에 2분기 실적쯤에는 좀 매도를 일부 정도는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당장 시장은 확실히 소부장 안에서는 항상 장비단이 가장 좀 수혜적인 측면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안에서도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반도체 투톱을 가장 유망하게 보는 이유가 실적이라는 키워드잖아요. 소부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실적, 영업이익률 두 자리 숫자 나오는 쪽도 있고 이 안에서도 굉장히 희비는 좀 엇갈리는데 이익률이 탄탄하게 나오거나 안 그러면 정말 고객사를 딱 붙잡고서 테스가 이렇게 잘 갈 수 있었던 이유도 주가가 상당히 조금은 쉬어갈 때 SK 하이닉스와의 수주가 있었고 그리고 이 회사는 낸드와 디램 쪽에 다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두 고객사를 품고 있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는 제각각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기업마다 소부장 기업들이 지금 아마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100종목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부장이 네, 다른 기업, 음. 다른 사업 영위하면서도 우리도 반도체 장비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기업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소부장에 속해 있는데 이 안에서도 좀 선택과 집중은 할 필요가 있다. 이익이 잘 나오고 그리고 고객사가 좀 탄탄하고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들을 포섭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갈 수 없는 질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가운데 어디가 지금 더 좋냐, 그렇죠? 네. 그 이전에 어디가 좋아요 하고는 결이 좀 다른 건데 사실 같이 가요, 그죠? 같이 가는데 그때 이제 이것도 밸런스 잡으려고 하면 어려운 것 같아. 같이 어려우면 같이 가주시면 되는데 포인트를 얘기하면 어쨌든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노조 파업도 끝나고 그죠? 캐파 자체가 크고 말씀하신 이제 파운드리 쪽도 기대감이 있어서 잘 가는 것 같다가 그죠? 젠슨항 오버부터 또 하이닉스가 잘 가요, 그죠?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비교해서 네, 좀 동일한 점 또 다른 점 약간 얘기해 주실래요 마지막으로? 네. 막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음. 유퀴즈에서 젠슨왕이 퀴즈를 맞추는데 가장 가까운 CEO가 누구냐 해서 SK 하이닉스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유퀴즈가 이제 방영이 되면 그것 때문에 SK 하이닉스 더 간다는 이야기도 막 에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돼. 그리고 근데 뜨잖아요 지금 뭐 네. 그 유재석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뭐 삼성, SK 또 어디예요? 뭐 LG 네. 그 누구를 좋아할 거 누구를 가장 좋아할 거 기사 들어가면 그 내용 없어 이제 본 방송 보라는 건지. 근데 거기서 젠슨왕이 아이 뭐 태원이지 이러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답이 없지. 나는 뭐 다 좋아요. 삼겹살 많이 사주는 사람이 더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쵸. 근데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 기준으로 SK 하이닉스가 15% 올라가고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요. 거의 9% 가까이 음. 올라가는데 저는 삼성전자 두 기업이 다 흐름을 같이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지금은 삼성전자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최근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컸는데 그 부분을 미뤄봤을 때는 2배 레버리지 상품도 하이닉스 상품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좀 덜 탄력을 받은 쪽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굳이 옮겨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신규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두 종목 다 좋지만 네. 이야기 드립니다. 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